충주시가 된 지 6년 만에 신청사의 설계도안이 나왔습니다. 오는 2022년 착공에 2025년 말쯤 신청사의 위용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충주시가 지역의 초중고등학생 2만여 명에게 돌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학생 1인당 40만 원씩 총 83억 원이 지원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충북도 의회가 원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 활동에 돌입합니다. 고교 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충북교육청이 청주시를 고교 학점제를 이끌 선도직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 대학과 청주시와 손을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2014년 7월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된 지 6년 만에 통합 신청사의 설계도안이 나왔습니다. 국내외 50여 개 팀의 출품작 중 노르웨이의 건축가 로버트 그린우드의 출품작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시 신청사 국제설계 공모에서 최종 당선된 노르웨이의 건축가 로버트 그린우드의 출품작입니다. 7층 규모로 곡선과 사선이 어우러진 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대 건축물로서 가치가 인정된 현 청사의 본관동은 존치하고 2개의 공원과 전시 공간 등을 갖춘 시민 열린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린우드는 노르웨이 오슬로의 오페라 하우스를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입니다. 새로운 어떤 건축의 파라다임, 정부의 청사 같은 그 관 건물로서의 어떤 새로운 파라다임을 보이는 어떤 건물의 어떤 제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청주시 신청사 설계 공모는 3월부터 2단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국내외 23개국 52개 팀의 출품작 중 1단계 심사를 통과한 5개 팀과 한국건축가협회의 추천을 받은 해외 초청 건축가 3명 등 8개 팀이 최종 경합을 벌였습니다. 심사 전 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내년 6월쯤 최종 설계 도면이 나오면 오는 2022년 착공에 2025년 말쯤 신청사의 위용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지난 1965년 현 청주시 청사가 건립된 지 60년 만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랜드마크, 새로운 청사를 가지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21세기의 문화재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주시는 오는 20일부터 8월 말까지 2단계 최종 심사에 오른 8개 출품작을 시청과 4개 구청을 돌며 순회 전시합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주시가 지역의 초중고등학생 2만여 명에게 40만 원씩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 예산과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아낀 시비를 충주판 뉴딜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건데 지역 경제에 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충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입니다. 학교를 떠나 홀로 서기에 나선 청소년들의 쉼터입니다. 혼자 공부하기에는 좀 막막하고 벅찬 느낌이 있어서 어려웠는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곳 학생 100여 명에게 충주시가 1인당 40만 원씩의 돌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저희 친구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었을 경우에 필요로 하는 기기라든가 장비들이 굉장히 부족했었고요. 학교 밖 청소년뿐만이 아닙니다. 초중고와 특수학교까지 충주시에 주소를 둔 2만 1천여 명의 학생 모두가 수혜 대상입니다. 학생 1인당 40만 원씩 총 83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거는 전국의 최고 규모이고 아마 기초자치단체에서 학생들만 이렇게 하는 거는 최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들이 직접 발굴한 461개의 우리마을 뉴딜 사업에 94억 원, 희망 일자리 사업에 56억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에 5억 원 등 모두 595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131억 원의 재원은 추가 세입 없이 각종 경비를 10% 이상 절약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 마련했습니다. 전혀 세입이 증감이 없고 이 부분은 지출 조정한 것 같고 투입하게 된 상황입니다. 충주시의 긴급 추경 예산은 다음 주 열리는 충주시 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3일 최종 확정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상임위원회 자리를 두고 파행을 겪었던 후반기 충청북도의회가 진통 끝에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도의회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 활동에 돌입합니다. 안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구성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충청북도의회가 11대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했습니다. 첫 임시회에서 상임위원장 후보 5명 중 2명이 탈락하는 곤혹을 치른 더불어민주당은 가까스로 계파 갈등을 봉합한 겁니다. 임시회 직전까지 이어진 의원 총회 끝에 이명은 정상교 의원을 후보로 정하고 곧바로 선임했습니다. 앞으로 행문위 위원장으로서 우리 행문위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 오로지 도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 말씀으로 중책을 맡겨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제11대 후반기 의장단의 소속으로 도민을 위하고 충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로써 충청북도의회 11대 후반기 상임위원회는 이상욱 의회 운영위원장, 박형용 정책복지위원장, 이명은 행정문화위원장, 정상교 산업경제위원장, 김기창 건설환경소방위원장, 박성원 교육위원장이 맡게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원구성을 마무리했지만 부적절한 내홍과 리더십 부재로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진통 끝에 원구성을 마무리한 충청북도 의회, 여론의 신뢰 회복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본격 출범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2022년 부분 시행을 앞두고 충청북도 교육청이 청주시를 고교학점제를 이끌 선도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 대학과 청주시와 손을 잡았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현재 충북 대부분 고등학교에선 2, 3학년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해 시간표를 짭니다. 각자 자신의 적성과 진로 등에 맞춰 선택하는데 공대를 지망한다면 과학과 수학 과목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대학교 때 배울 학과에 대한 좀 근접한 내용을 배울 수 있게 과목을 정한다는 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자율적이게. 고교학점제 도입을 대비하기 위한 건데 학생들의 집중도가 오르고 지망하는 학과에 맞는 과목들에 집중할 수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등 입시에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학생들 수요에 맞춰 늘어나는 과목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사 인력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여기에 정시를 확대하는 최근 입시 정책은 고교학점제 도입 목적과는 반대로 가는 모습입니다. 대학이나 지역사회에서 같이 인력풀을 구성을 해서 학교 수업에 좀 더 도움이 돼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들었을 때도 입시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교육청이 청주를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 조성합니다. 청주시와 청주 지역 7개 대학이 협력해 시는 각 학교에 대한 투자 강화와 강사 인력풀, 교육 문화 공간 등을 조성하고 대학은 부족한 강의 인력과 심화 강의 등을 지원합니다. 대학들이 흔쾌하게 동참해 주시고 청주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를 그렇게 먼저 하는 그런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청주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음 학기부터 청주 지역 대학에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충청북도와 충북대 등이 손잡고 기생생물자원 세계은행을 설립합니다. 기생생물이란 쉽게 말해 기생충을 말하는데요. 이 퇴치 대상에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자원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2005년 충북대가 설립한 세계 최초이자 유일의 기생생물 자원은행입니다. 멀리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서 수집한 기생충 샘플 2만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야생동물, 가축 등에서 유래한 것들입니다. 퇴치의 대상이던 기생충이 의학과 농생물 분야의 첨단 생물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기생충을 이용해
크론병 치료제를 만들었고 각종 신약과 진단시약 개발이 국내에서 활발히 시도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용도가 발견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각 학자들이 막 연구를 시작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기에 뛰어들어서 새롭게 눈뜨기 시작한 기생생물 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충청북도와 충북대, 대한기생충학회가 손을 잡았습니다. 기존 기생생물 자원은행을 세계은행으로 확대해 국제적인 연구개발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치료제 개발과 기능성 식품 소재, 생물학 제재 등 앞으로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생생물 자원 표준 라이브러리 및 빅데이터 구축하고 연구는 물론이고 또 기생충이 오늘날 또 자원으로서의 그 가치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 이런 충북으로서는 관련 분야 산업화와 연구소 유치, 바이오 헬스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송 바이오가 앞으로 세계적인 바이오 메카가 되도록 하는데 우리를 해박을 맺게 되는 우리 기생생물 자원 세계은행이 들어선다면 굉장한 그 기여를 할 것이다. 태고 쪽부터 공존해온 기생충이 우리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켜줄 새로운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가 붙으면서 행정의 비효율을 없애고 국가 균형을 견인할 기폭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지역 민방 공동취재단 김성민 기자입니다.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비수도권을 추월해 절반을 넘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2018년 이후 인구가 계속 줄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이처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정치 권력을 분산시켜 지역 간 불균형을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는 상황. 민주당이 국회 토론회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제 세종시가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상징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국회의사당이 세종시에 있어야 된다.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 중 하나인 이낙연 의원도 국가 균형 발전은 비상한 각오가 없으면 안 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힘껏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옮기는 것 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고요. 국회 사무처는 이미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한 용역을 내놨습니다. 서울에 남는 외교부와 국방부, 여가부 관련 상임위를 제외하고 예결위와 산자위, 행안위 등 세종시에 내려간 행정부처와 밀접한 12개 상임위를 이전해 행정 비효율을 없애는 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고 행복도시 건설청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관련 용역을 검토 중입니다. 금년 7월에 의사결정 일정이 된다면 25년 11월에 준공이 된다. 그래서 사전기획 용역 착수부로 시작해서는 60개월. 다만 정치권 스스로가 하루빨리 국회 세종의사당의 정확한 규모와 입지 등을 결정해야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김성민입니다. SK하이닉스 자회사로 종업원만 2,000명이나 되는 청주 사업장이 중국으로 이전하기로 해 지역 경제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청주 M8 공장에 가동 중인 자회사 SK하이닉스 시스템 IC의 공장 설비를 2022년까지 중국 우시 공장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매출 6,600억 원을 올린 대규모 반도체 사업장이 청주를 이탈하면서 지역 경제에는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7월 충북의 분양 경기 기대감이 53.3을 기록하며 지난달보다 악화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분양 경기 실사 지수는 69.1로 충북은 이보다 15.8이나 낮은 수치입니다. 분양 경기 실사 지수는 아파트 단지의 분양 여건을 공급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결과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로 종결됐던 경북 상주시 문장대 온천 개발이 다시 추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은 지난 2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와 괴산군은 지주조합 측이 온천개발 시효에 대한 법제처 유권 해석을 근거로 재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의회가 코로나19 자율 방역단을 꾸렸습니다. 발대식 뒤 의원들은 육거리 시장과 서문시장 삼겹살 거리에서 방역을 벌이고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 청주 금천교회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청주시청을 찾아 2천만 원 상당의 라면 1,50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은 10월 열리는 2회 충주국제무예액션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로 청주대 김윤식 교수를 선정했습니다. 김윤식 수석 프로그래머는 충주국제무예액션영화제 지원본부와 함께 프로그램 선정과 일정 관리 홍보 등 영화제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합니다. 김 수석 프로그래머는 다양하고 풍부한 영화 콘텐츠를 통해 영화제의 인지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